어려웠으므로 제274회 양구군의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종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군종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는 행정안전과 민원지역 건축과 평생교육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과 소관 2022년도 군종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과장 박영일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2022년 목표 및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가름드리고 보고서 9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 행정을 위해 주민과의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되 올해 읍면 주민 설명회는 3월에 개최하고 이하 각계각층과의 간담회는 보고서와는 좀 다르게 3, 4분기에 집중하도록 하겠으며 민간협치위원회 운영, 공직문화혁신운영위원회를 포함 10쪽의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인적 네트워크 관리체계 구축, 이반장 군정 참여 역할 증대 도모 및 선진 군민의식 정착과 안전한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인구 감소 제로화를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지원 확대와 인구 감소 최소화를 위한 인구 시책을 추진하면서 특히 금년에 새롭게 양구사랑 아카데미 프로젝트를 추진하되 서울 등 도시지역에서 참가자를 모집하여 2박 3일간 양구 방문 투어 및 강의를 통하여 우리 군에 전입할 수 있는 메리트를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이러한 시책들 이외에 특히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 증가 및 유출 방지 종합계획을 전 부서 단위로 수립하여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단계별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제20대 대선과 제8회 지선을 맞아 법정 선거의 완벽한 추진과 공명선거 실시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으며 13쪽 맞춤형 복지 시책을 통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되 올해에는 직원 관내 휴양시설 숙박비 지원에 있어 광치 휴양림 외에 인문학 캠핑장, 팔랑골 캠핑장 등도 지원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14쪽 직원 쉼터 조성은 별관 3층에 휴게실, 상담실, 체력단련실, 노조 사무실 등을 조성하고자 하며 직원 힐링 프로그램은 연중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힐링을 위해 소규모 단위로 선발하여 지속 운영하도록 하고 독감,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을 위해 직원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각종 통계주세에 철저를 기하고 정리밀리 명칭 변경은 관련 조례를 4월까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행정정보의 적극적인 공개와 기록물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17쪽 중요 기록물 수집 및 보존 추진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내셔를 기하며 새마을운동의 사회공익활동을 도모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정상적인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공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쪽 공무원 역량 강화 및 투명한 인사 행정을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20쪽 우수한 인재 선발을 위해 공무직 채용 방식을 개선하여 필기시험을 도입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민군 간 협력 강화로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고 국토 정중앙면 민군 어깨동무센터는 6월 개장을 하도록 하겠으며 22쪽 국토 정중앙면 용화리에 곰신거리를 조성하고 제대군인 정착 지원 마을은 3월부터 개인별 건축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안전보험 재가입과 주택용 소방시설 100% 보급사업,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동면의용소방대 순찰 차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행정정보 시스템 기반 강화로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온나라 문서 2.0 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25쪽 행정정보 및 통신 보안 강화를 위해 무선 침입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겠으며 26쪽 민원응대 근무자 보호를 위한 자동 녹음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27쪽 방범용 CCTV, 방범 비상벨 및 로고젝터,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맞춤형 CCTV 설치와 CCTV 통합 관제센터 고도화를 통해 안전한 양구 만들기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혜 의원입니다. 그 보고서 22쪽에요. 구암리 제대군인 정착마을 조성 사업. 이게 지금 10가구가 아마 이제 뽑기를 해가지고 이치를 선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근데- 이제 감정 평가를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이번 달에 이제 선호하는 부지에 대해서 전부들 생각이 좀 틀리셔서 예. 저 추첨식으로 해서 예. 하려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 앞쪽 말고 뒤쪽에 세 채가 있는데 그 분양되는 필지하고 그 개인 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산에 뭐 경계석에다가 네. 울타리라든가 뭐 담을 이렇게 해서 산에서 내려오는 그 야생동물이라든가 이런 보호를 좀 위해서 그걸 좀 해줬으면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이 있으신지.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질 않은데요. 거기 가시다 보시면은 그쪽으로 이제 산하고 그 네. 부지하고 이제 그 통행로가 돼 있어서 그 주택들이 이제 지어지는 거를 좀 봐서 그게 필요하다 하면은 그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분들이 이제 뭐 추천식으로 하는데 네. 설마 내가 거기 안 걸리겠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만약에도 자기가 걸리게 되면 주택을 건립을 하고 나서 뒤에다 울타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시간적 여유라든가 좀 저게 되니까 그 전에 미리 울타리라든가 이런 걸 좀 방음막을 쳐서 이렇게 좀 그 주택이 보호될 수 있는 이런 쪽보다 좀 해달라는 걸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이제 어느 분이 이제 그 자리에 이제 배정이 그쵸, 네.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 추후에 그 산지 주인하고 산지 소유주하고 그다음에 그 여건하고 집 지어지는 걸 봐서 네. 가능하면은 그렇게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보니까 어제 읍면 그 업무 받았는데요. 그 일선 읍면이 그 산업계가 좀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 배정이 가장 적어요. 적고 거의 외부분 구급 한 명들이 일을 하더라고요. 한 명, 두 명 일을 하는데 지금 농구센터에서 보조 사업이 올해도 전년 대비 한 30, 40% 정도가 더 늘었어요. 늘어서 그분들이 일하시기에는 너무 좀 엿보셔가지 않나. 그래서 그 읍면 그 산업계에다가 인력을 더 충당을 해서 한 면에 최소 2명은 돼야 그 보조 사업을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명 가지고는 저희가 볼 때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좀 생각이 어떻게 되시는지 과장님. 그거를 이제 당장에 인력을 수급 조정을 해서 읍면으로 배치하기는 힘들고요. 그 정원 규칙이나 이런 것 전체적인 인사 방향이라든가 그런 걸 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해서 또 읍면에서 그 업무량이나 이런 거는 또 조정이 좀 필요하면은 자체 내에서 그거를 좀 분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읍면장들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해안이 13명에서 현안이 10명인데 다음 주에 2명이 복귀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복귀하는데 저희가 전년도 센터에서 농가 경영 지원비가 15억에서 40억으로 늘었어요. 한 25억 정도 늘었는데 그 25억이 또 다 보조 사업이에요. 그것도 세분화돼 있어서 그런 걸 이제 발맞춰 나가기에는 아무래도 지금 현 인력 가지고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신경 쓰여가지고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우리 읍면 그 직원분들 그 노고에 좀 보답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충당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 이제 지금까지 읍면에서 이제 그러한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거는 이제 접수된 거는 없는데 그 이제 읍면뿐만 아니라 이제 그 본청 내 그리고 외청에서도
그런 인력 소요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그 전체적으로 업무량이라든가 그 인원이라든가 그런 걸 좀 고려하면서 그 전반적으로 좀 검토 필요한 사항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꼭 검토하셔가지고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준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그 23쪽에 양구 의용소방대 기동장비 지원해서 이게 동면의소대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네, 예, 이거 아주 뭐 잘 됐고요. 그 방산 네. 방산 소방대 신축을 벌써 한 3년 전서부터 땅을 사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 방산 그 119 그 저희 의소대하고 저희 소방대하고 저희 동면 119 안전센터 신축권에 대해서도 이제 도해구도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부지는 이제 확보된 상태에서 올해 그 실시 설계비라도 도비 지원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이제 도에다가도 요청을 하고 요 관내 소방서하고도 계속 유기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당초 예산에 그 설계비 포함시키는 게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당초 예산은 누락이 됐는데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군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양구 소방서에서 저 그거는- 센터에서 그러니까 해야 저희가 되는 이제 그 소방서에서도 이제 요청이 이제 들어오고 그 군비 좀 이제 세워 주십사 하고 이제 작년에도 이제 그 양구 소방서에서는 도 본청하고 다 얘기가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양구에서도 당초 예산에 그 설계비 부담분을 세웠으면 한다 해서 저희가 그거를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11월 말인가 그때 문서가 왔는데 좀 힘들다. 이번 당초 예산에 포함시키는 게. 요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이게 하나가 자꾸 밀리고 그러니까 동면 센터 짓는 것도 또 다 준비해 놓고 또 딜레이가 되고 한꺼번에 두 개를 다 주지도 않을 거고 요거 양구 도의원도 계시고 그런데 그거 좀 가서 좀 재촉 좀 하고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약간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조동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라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여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여림 의원입니다. 23쪽에 우리 주택용 소방시설 100% 보급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얼마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요거 저 주택용 소방시설 100% 보급 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해서 이제 보급 사업을 했는데 이번 올해는 이제 소방서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저희도 그 관련 계획을 이제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은 그 아파트가 아닌 단독 주택 그 중에서 이제 요 소방시설 갖춰지지 않은 가구들을 전수 조사를 해서 전체 저 보급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한 1억 300 정도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전체 가구 수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작년쯤에 수요 조사한 게 한 3,450가구 정도. 근데 요거는 이제 잠정 수치고 그다음에 그 다시 한번 정확하게 수요 조사를 해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새로 지은 주택은 사실 뭐 전기나 이런 게 뭐 누전돼서 화재 사고 나거나 이런 확률도 별로 없지만 오래된 가구 그죠? 또 시골에 그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 노후 주택에 사시면서 그 화재 나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먼저 동술인가요? 거기서도 그 나이 드신 분들도 인사사고까지도 나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이거를 좀 빨리 시행을 해서 또 요즘에 왜 이렇게 화재도 또 잘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시행을 조금 빨리 서둘러서 하셔서 또 그분들한테 이 감지기 설치하고 소화기 설치하지만 감지기 설치하면 이게 소리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리 나면 빨리 피하라 이런 그 안전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 업체가 설치를 하면 설치만 딱 해주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이렌 울리면
피아라든가 어떤 그런 안전 그 규칙 그런 거 뭐 수칙 이런 거를 좀 가르쳐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사실 뭐 네. 소리가 울려도 빨리 활동을 못 하시잖아요. 그 이제 소방서하고도 이제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 얘기를 한 게 그 예산 절감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이제 소방서 인력하고 그 5개 읍면에 있는 의용 소방대 대원들을 활용해서 직접적 설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설치만 하지 말고 예, 그거 예, 다 코로나 양- 예, 사이렌 울리면 얼른 피하셔라라든가 어떤 그런 안전 교육을 조금 시켜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라시 위원님 지혜 주시기 바랍니다. 지라시님 안 계십니까? 네, 신철 의원님. 네, 신철호 의원입니다. 그 존경하는 그 박영일 과장님께서 2022년도 행정안전과에 1년 그 야심차게 준비하신 업무 보고에 질의가 없다면 그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하나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에 그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추진이라는 제목에 그 보직기간 2년 준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요? 그 저기 원칙은 이제 그 발령을 받아서 2년 정도 있어야 타 부서로 거의 저기 자리 이동이 가능하다. 그 원칙적인 기준입니다. 네. 사실 2년 이상 예, 그 한 그러신 자리에 계시는 것도 문제지만은 더 큰 문제는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민선 7기에서 우리 직원분들의 한 3분의 1 정도 가량은 1년 이하, 짧게는 6개월, 3개월, 심지어는 37일 만에 전보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래 계시는 것도 문제지만 짧게 근무하고 보직을 옮긴다는 것은 진짜 비효율적인 인사다. 그리고 직원들의 능률을 떨기는 그런 인사입니다. 그런 일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지요? 그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맥락이 원칙적으로 2년 기준이라서 그 이제 뭐 인사라든가 이게 나게 되면은 그 본인들도 그 본인들 갈 수 있을지 안 갈 수 있을지 그런 거를 좀 예측하게끔 그런 거를 좀 얘기를. 알겠습니다. 그 승진 인사도 역시 예측 가능한 승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상자들의 이구동성으로 직원들이 아마 이번 승진자는 누가 될 것이다라고 그 거론되는 사람이 승진이 된다면은 말이 없죠. 뒷말이 없는데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인사들 그 대상이 승진이 된다면은 말이 나오게 됩니다. 투명하고 네. 그 어떤 기준에 맞는 그런 그 합리적인 승진이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저 근무 성적 평정을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 본인들이 이제 순위라든가 점수를 이제 그 확인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그 아마 예측 가능할 겁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보기에도. 네. 그리고 또 승진 인사에 있어서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 그들이 소외감 갖지 않도록 그런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신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뢰신 의원님이 안 계신데 저도 한 말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공무원 이 인사행정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게 군수가 가지는 권한이고 군수 고위의 권한에서 의회에서 뭐 참견한 일은 아니지만 지금 특정 부서에 계신 분이 자격 요건이 되질 않아서 과태료를 물은 그런 내용이 있죠. 예, 지금 한 2년 냈죠. 예, 2번. 그게 기관에서 그게 무슨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관에서 기관한테 내는 그런
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소장이나 과장으로 앉아 있다 그래서 환경청으로부터 벌금을 과태료를 내야 된다는 상황까지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어떻게 조치라든가 그런 답변이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저기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서 이제 강원도 이제 종합감사 때 이제 그런 사항이 이제 돼서 그 환경청으로부터 이제 과태료를 한 2번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그 저희도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승진 소요 연수라든가 승진 적체라든가 정원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맞물려 있어서 지금까지는 못했는데 올해는 아마 그거 해소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해소된다는 것은 그 관련된 자격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과장이 한 분이 나와야 된다는데 예전에 거기가 2분이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뭐 연장 나가시면서 없어졌는데 그거를 보충을 안 해서 지금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해 그 저기 자격 요건에 맞게끔 그 저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제 걱정을 좀 하면요, 자치단체에서 그 타기관으로부터 과태료를 받는다는 것도 문제고, 의회 내부에서 보면 그 과태료가 회계에 어디에 가서 있는지, 정리충에도 안 들어와 있고 도대체 회계가 어떻게 해서 그걸 무슨 돈으로 물었는지, 이게 하나가 또 하나의 어떤 그 문제점을 나니까 빨리 조치를 하셔야지. 이건 뭐 의회에서도 인사권이 아니고 이건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국장님도 그렇고 좀 면밀히 좀 검토하셔서 빨리 이런 불상사가 올 연말에 가서 야 10월 달쯤 과태료가 아마 부과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조치를 좀 취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연임이 없으시므로 행정안전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활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 지적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 민원지적권 주과장 조근묵입니다. 업무 소관 담당은 변동사항이 없어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민원지적권 주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일반 현황과 실적 목표와 추진 방향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소통과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 서비스로 만족도 향상을 하겠습니다. 국민 소통의 날 운영으로 찾아가는 현장 민원, 대민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매월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운영할 예정이며 현실적인 소통을 통한 행정 만족도 및 신뢰도를 제고할 예정입니다. 고객 중심 민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신속 정확한 민원 해소와 대민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업무 담당자의 동기부여를 위하여 민원 마일리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시행과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 및 친절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생활민원 기동 처리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민원 3단 카카오톡 채널 챗봇 자동응답 서비스 운영입니다. 기존의 민원 상담 방식에 전 국민이 활용하는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챗봇 서비스, 자동응답 서비스를 도입하여 비대면 열린 소통의 창구로 운영, 24시간 간단 민원 상담과 지역정보의 제공, 홍보 등 서비스를 통해서 민원의 요구를 적극 해소하여 대민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정확한 토지 특정 조사 및 지적 공부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를 통하여 합리적인 개별 공시 지가를 조사 산정하여 과세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절차에 따라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각종 행정 및 민원의 기초자료인 지적정보 및 공보의 현행화를 통해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지적공부 및 등기부 등록사항 불일치 정비로 등기소와 협업을 통해 불일치 사항에 대해서 검증 후 등기 촉탁으로 정리하여 공신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및 개발 이익 환수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 및 부동산 중개업 관리를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개업소의 점검을 통해서 불법 행위 사전 예방에 노력할 계획이며 개발 이익 환수제 운영을 통하여 토지 개발로 인한 초과 이익 부과 대상 사업의 조사 확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국토정중앙면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국토정중앙면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 5억 5,500만의 사업비로 국토정중앙면의 수치지형도 제작 및 지하시설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구축된 자료는 기 운영 중인 공간정보 시스템에 탑재 운영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개방 공유를 통한 안전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으로 도로명주소 시설물의 유지관리 보수 및 신기 확충 등 사용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을 정비 운영하겠으며 지적 측량 결과도 전산화 및 건물 정보 등록 사업으로 기록물의 연구 보존을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공간정보 관련 민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조상 땅 찾기, 상속재산 조회, 공간정보의 사업 활용 제공, 토지 이동에 대한 등기 촉탁 등 다양한 대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로 건전한 건축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전 생애 주기에 걸쳐 건축물 관리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통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으로 공공건축물의 기능 개선 등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지역의 아름다운 건축물 건축을 유도하고 나아가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 건축물 발굴 및 홍보에 추진하겠으며 불법 건축물 예방 및 단속으로 위반 사항 발생 전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를 중점으로 추진하여 지역 내 건전한 건축 문화 조성 및 법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마을 정비용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2021년 12월 9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현재 진입로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실시 용역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상반기까지 기반시설 공사를 착수 추진할 예정이며 상반기에 본 공동주택이 착수될 수 있도록 위탁사인 LH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취약계층 주거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서민 임대 아파트 입주자 관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상자 요건을 점검 관리하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보증금 증액분을 지원할 예정이며 주거급여 지원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과 강원도형 수선유지 지원 사업, 주거 지원 사업으로 집수리 지원을 통한 주거급여에서 소외된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한시적인 시책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지원 기준에 적합한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20만 원씩 12회 총 2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주거 환경 및 경관 조성으로 노후불량주택의 개량과 무주택 서민의 주택 건축 비용의 융자 지원을 통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정주 요건을 개선하겠으며 주택 개량 대상자의 주택 설계 비용 지원을 통해
기존의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귀농귀청 활성화를 통하여 인구 증가 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으로 쾌적한 마을 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며 환경과의 스레트 정비 사업과 연계 추진할 계획이며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정비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신규 노후 간판 교체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지적재소자 사업으로 양구군은 20년까지 해안면을 포함한 19개 지구 14,231필지를 추진하였고 구기지 매각과 관련한 해안면 사업지구는 상반기 중에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조정금 산정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2년 사업 시행 예정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지적 불부합지 조사 측량은 원리지역의 불일치 등록사항의 토지 273필지를 조사 측량을 통해서 저작권 행사 및 불편을 해소하여 인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민원지적 건축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적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박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근혜 의원입니다. 그 보고서 내용에 있는 건데요. 저희가 그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 개발 행위를 받고 그다음에 뭐 설계를 하고 뭐 토목층이나 경계층을 하는 이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합리해서 좀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계획단계에서 측량이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좀 사업 준비 전에 건축주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사업 건축 신고가 접수가 되면 관련 부서 도시계획평가의 개발행위나 동기전 부서, 그다음에 환경과의 정화조 부서, 뭐 도로과의 도로조명 부서, 뭐 이런 단계 부서의 협의를 벌이고 있는데 최대한 그런 부분들은 단축하도록 저희가촉구하거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농촌 계란주택, 농가주택 경우 저희가 민원실에 그 이제 대서 가면은 특히 그 건축사무소로 가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건축사무소 가서 서류를 다 꾸며오라 그러면 그것도 건축사무소에서 요즘은 그 토목 측량이 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토목 측량이 크게 필요가 안 했는데 요즘은 토목 측량비가 일반 그 건축 설계비하고 비슷하게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 30만 원 하던 게 지금 한 150에서 18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농가분들이 건축을 한 그 단가 예상비보다 그 소모되는 돈들이 훨씬 더 많이 좀 들어가요. 들어가고 그 시간도 더 오래 소모되고 왜냐면 건축사 사무실 가서 또 얘기를 하면 거기서는 토목청해라, 경계측량해라, 그다음에 뭐 개발행위 가서 뭐 받아와라, 뭐 이런 게 발생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건물을 하나 짓기 위해서는 저희 지역 감내 주민들이 상당한 시간에 걸려요. 걸리는데 특히 타에서 오신 분들은 더 힘들어요. 그 일하기가. 왜냐하면 저희가 귀농귀촌을 한다거나 양구에 와서 자리를 잡고 싶은 분들이 건축을 하자 그러면은 그분들은 더 오랜 또 시간을 가지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길게는 뭐 1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를 좀 단축화시켜서 민원 건축화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일이 좀 이루어져서 그분들이 적게 집을 질 수 있는 게 와야 되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설계가 떨어지고 승인이 떨어지면 10월, 11월에 승인이 떨어지는 경우 생겨요. 생기면 겨울에 주택을 못 지니까 그 다음에 봄에도 져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시간도 지나고 이래서 뭐 양구를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양구 간대 주민들도 스스로 이건 아니지 않냐는 생각을 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좀 뭐 원스텝 뭐 민원 서비스 이런 게 많은데 좀 그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안 되는 그 범위 내에서 좀 시간을 좀 단축해서 저희가 민원 행정에 좀 적극적인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과정이나 추진 절차를 알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 강화해서 시간을 좀 단축하고 미리 이제 과정을 알게 되면 시간을 좀 단축해서 그렇죠. 예.
그 항목이 쭉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항목의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더 가장 먼저 가야 될 곳, 뭐 이렇게 1번, 2번 순위대로 해주시면 좋은데 그런 게 없이 이게 맹목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라시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훈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한 가지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거든요. 우리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돼서 이 지금 우리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는 이제 네 아파트가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300가구 이상 대상자가 된 27쪽에. 의무관리 대상은 예, 334세대 이상 그 공동주택, 그러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럼 단지. 비의무관리 대상지가 4개, 아파트에 20개소, 지금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50가구, 뭐 100가구 정도 되는 가구들은 의무 대상 관리에서 제외되는 건 이젠 법이 바뀌어서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젠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아직 변경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300세대 이상, 그다음에 이제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거는 의무 대상이고요. 그 나머지 규모는 비의무 관리 대상이라 예,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의무 관리 대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이나 뭐 아파트 내에 자체적인 기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 관리가 안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나머지 그 세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몇 년 전에도 이제 공동주택 단지 안전 점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 지원 사업 외에 별도의 그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그 점검을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 안전진단을 지금 대상 아파트 외에도 하고는 있죠, 저희들이. 예, 얼마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그게?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저희가 거의 한 5년 정도. 5년에 한 했습니다. 번씩이요? 5년에 한 번? 그게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 지금 우리 군으로 봐서 지금 뭐 HDC 산업개발에서 지금 이제 건물 신축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고가 있는 부분을 보는데 저희 양구군 관내에도 노후 아파트들이 이제 많이 좀 이제 공동주택이죠. 아파트라기보다는 이제 공동주택으로 봐야겠죠. 지금 층수가 낮고 하니까 그런 주택들이 좀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본연이 이렇게 양구 관내 이렇게 보면 그런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진단을 좀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좀 시기를 좀 정해서 좀 중점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안전사고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그 부분도 한번 우리가 언제 5년 전에 했다고 하셨나요 지금? 정기적으로 하는 내용은 아니고 특별히 이제 안전점검에 대해서 저희가 그 관련 업체에 의뢰를 해서 점검을 한 적이 있고요. 매년 저희 그 공동주택 부서에서 해빙기, 우기, 또 동절기 대비를 해서 계속 그 공동주택 단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공동주택 관리 내에서 이게 관리인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거든요. 관리인이. 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운영을 관리비를 조금씩 이제 뭐 받아서 운영을 조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안전진단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이 수준이 어떤 그 뭐 죄송하지만은 이렇게 높지는 않고 그냥 정상적인 생활하시는 분들 중간층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그 입주자들이 관심을 혹시나 안 갖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시기가 되면 아마 봄이 되면 한번 그러한 예산도 좀 반영을 시켜서 안전진단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라시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좀 전에 우리 박기남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가 지금 상당히 주민들이 애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부서가
지금 개발행위 부서가 지금 지적 건축과에 안 있죠. 그 도시계획위원회의 그 연관성 때문에 도시교통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박균환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저런 게 산지나 농지나 뭐 건축물을 지면 협의부서들이 이제 많단 말이죠. 협의부서를 그 맨 일선에서 그 민원을 처리하는 분이 그걸 한 방에 다 알려주질 않는 그런 게 있나 봐요. 다 서류가 갔다 왔다. 이 뭐가 빠졌습니다. 또 오세요. 또 여기다 또 각 부서에서는 처리 기간이 2주니까 또 거기에도 나름대로 또 바쁘겠지만 좀 오래 걸리고 아마 이런 게 좀 많으니까 그걸 지금 뭐 저번에 그 지역과장한테 건축과장한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부서가 바뀌었다니까 좀 공허한데 그것도 부서하고 좀 연락 좀 해서 일선에 있는 분들한테 좀 저 민원 담당하는 분한테 좀 잘 연락해 주시고 혹시 우리가 지금 저 이성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아파트 붕괴 사고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걱정이 많은데 지금 각 부서에서 건물 크게 짓는 게 건축하고 전혀 기본적 상식이 없는 분들이 맡은 부서에서 하고 아마 그 우리 건축과에서 자격을 가지신 분이 아마 대리해서 그걸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운영됩니까? 지금도 공사 감독이나 용역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그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권 말고 일반인들도 감리가 적용되면 감리 그 감독 권한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리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감독 권한은 저희한테 있긴 한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처벌이나 이런 것들은 건축사법이나 그런 쪽에 지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법이나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리단이 우리 군공사도 마찬가지지만 개인도 규모가 커서 감리를 요하는 어떤 사업에는 1, 2층, 3층 올라가는 슬라브 치는 것만큼은 이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양생과정이라든가 말의 동바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쯤은 통보를 해달라 그래도 그 감리는 그게 부담이 가니까 거푸집 다 뜯어내고 다시 다음 타설할 때 뭐 2주가 걸려야 된다 그랬는데 1주에 걸리고 이렇게 하는 수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관리를 좀 하는 체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과장님 생각에 그게 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감리들에 대한 어떤 보고 업무만큼은 좀 받아야 되는 게 어떤가? 지금 그 현행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계속 이슈화되고 있어서 중간 감리라고 하는 것들이 예전에 또 사라졌다가 다시 또 지금 부활이 돼서 기초라든지 그 슬라브 타설 때 그 중간 감리 보고를 또 하도록 지금 제도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이제 감리단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심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반 그 감리 비대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현장 대리인 제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현장 대리인이 그 책임을 지고 그런 부분들은 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홍보라든지 그런 안내를 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장 대리인이 했는데 무너졌으니까 하는 얘기지. 현장 대리인이 잘 지키고 있었는데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감리한테 각 층별 타설할 때는 그 양생 기간을 철저히 할 것 아니면 뭐 층별 타설할 때는 그 타설 일자를 보고할 것 뭐 그게 강제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도 좀 그런 안전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좀 느끼게 할 수 있지 않냐. 지금 이런 뜻으로 취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아마 그것도 나름 좀 잘 살펴보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그것도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수 있는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지역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해요. 10분간 정회원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생교육과장 김재식입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목표 및 추진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정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지원입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원어민과 1:1 형식의 화상 영어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계획으로 2월 달에 홍보 및 모집을 해서 3월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에듀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초중학생 대상 과학 캠프와 영어회화 뮤지컬 프로그램 운영하고 중학생 대상 영어 캠프 운영, 중고등학생 대상 진로 진학을 위한 자격증 과정 등을 운영하는 사항으로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창의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양구 비전학급 운영은 3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관내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강원외고에서 영어 수학과 진로 진학 상담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온라인 강의 지원은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을 수강권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네 번째, 2023학년도 대학 입시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일반고에는 대학 입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양구군에서는 대학 입시 설명회를 4월과 8월에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학회 운영입니다. 관내 일반고 학생 및 먼저 양록장학회입니다. 관내 일반고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 지원과 교원 숙소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장학금 지급은 4월 달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 장학회는 강원외고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장학금 지급은 3월과 8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등교육 지원입니다. 관내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행정체험연수는 방학 중에 2회를 실시하고 대학생 기숙사 입소 지원은 간호학사, 향토학사에 대해서 2월 중에 추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생 수시 모집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9월 달에 대상자를 추천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새로운 내일을 여는 지속가능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먼저 온오프라인 병행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및 아동학습 강좌 운영은 3월부터 11월까지 상하반기로 나눠서 100강좌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버드나무 학습 매니저 활동 지원은 평생학습센터에 10명을 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강사를 대상으로 해서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정중앙 문해학당 운영 및 디지털 교육입니다. 문해학당 및 디지털 교육은 2월부터 11월까지 한글 교육과 생활문해 그리고 디지털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교육부 주관 성의 문해 교육 지원 사업 공모 사업을 3월에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군과 함께하는 평생학습입니다. 군장병 온라인 평생학습 지원은 5강제 5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해주고, 군 평생교육 학습 조직화를 위해서 군 간부 교육 및 컨설팅을 올해 4월에서 5월까지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1인 1학기 학습 동아리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양구군 평생학습 행복지수 지표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평생학습 도시 핵심 성과 지표 분류 모형을 개발하고 행복지수 및 평생학습 지수 사례 분석과 경영성 등을 파악을 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또 향후 평생학습 도시 재지정 평가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표 개발은 11월까지 지표 개발을 해서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학점 운영제 교육 훈련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구군 평생학습관을 교육 훈련 기관으로 지정해서 사회복지 개론도 4개 과목을 인정학습 과목을 다 인정받아서 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6, 7월경에 훈련기간 지정 신청을 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모두가 참여하는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 지원은 연중 지원하고 양구 교육도서관에 대해서는 도서 구입과 운영비 지원을 1월 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월부터 10월까지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독서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네트워크 캠퍼스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교육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비교과 과정으로 4월까지 실시하고 지역 캠퍼스 구축은 동면 청소년 문화의 집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캠퍼스 운영은 상반기에는 창업과정을, 하반기에는 조경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교육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행복교육지구 사업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2월 중에 차만 글로벌 이들 체험 캠프를 운영하고 관내 중학교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진로 뮤지컬과 하반기에는 관내 중학교를 방문해서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행복 동아리 활동 지원을 4월 달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꿈이 있는 미래 인재 양성입니다. 현재 1월 중에 그 2022학년도 교육경비를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3월 달에 교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교육복지를 위한 학부모 부담 경감 사업입니다. 3월 중에는 친환경 학교 급식과 초등 돌봄 과일 간식 지원을 하고 4월에는 원어민 보좌 교사 지원,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고교생 무상 교육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생 통합 교통비는 7월과 12월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먼저 양국은 가족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정림리 164-17번지 1원에 건립 중인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5월부터 착공해서 내년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취약아동 보호 드림스타트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그 드림스타트 운영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기초학습과 돌봄 등 34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분기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족센터 가족지원 통합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맞춤형 가족지원 사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62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다문화 특성화 사업 프로그램 운영은 그 결혼 이민자 한국교육 등 언어발달 통번역 등 연중 실시하고 양국은 지역특화 사업 운영은 결혼 이민자 활용 제2외국어 교육 등을 연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 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7쪽에 평생학습에 관련된 질인데요. 여기 보고서에는 백광자 상하반기에 1200명 내외의 학생이 참여하는 걸로 돼 있는데 백광자라고 하면은 상하반기 나눠서 한 50개 프로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상반기에 50개, 하반기에 50개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강좌를 운영하는 강사님이 50분이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강좌가 예를 들어서 그 동일 강좌 이제 그 같은 강좌가 여러 개 이렇게 2개 프로를 진행할 수도 그렇기 있으니까요. 때문에 그럼 강사님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그 강사 수는 전체적으로 26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26분? 예. 근데 지금 현재 그 26명 정도 예년 기준에서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예. 지금 현재 그 공모 중에 있는 게 저희가 계획해서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고 또 강사 제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 제한 프로그램은 이제 교육생이 수강생이 어느 정도 되면 예. 또 진행하는 사업인데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숫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강사님들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까? 강사님에 대한 별도 평가는 하지 않고 강사를 그 모집할 때 예. 강사에 대해서 이제 기본 자격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서류를 심사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종강이 되고 나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뭐 설문을 받습니까?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그 설문은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있고, 예. 뭐 만족도라든가 예, 뭐 예. 이런 것들을 예. 조사를 한다. 예. 혹시 그 강사님이 어떤 뭐 물론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또 능력이 있는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겠지만 혹시나 그 강사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다. 그래서 평가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반드시 그 강사가 있어야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또 들어올 수도 있고, 예, 또 경쟁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더 좀 질 좋은 그런 프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설문 조사할 때 이제 그 강사에 대해서 그 설문 조사 내용에 이제 강사에 대한 이제 평가 그 문항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강사가 이제 뭐 그 강의를 진행하기 어려울 만큼의 어떤 그런 이제 정도라면 그 다음 이제 강좌 그 어떤 또 강사 모집할 때 뭐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그게 이제 일부 뭐 교육생의 의견이라면 또 그거를 모든 거를 이제 반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잘 참고해서 네. 하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행복지수 이제 평가 지표도 이제 또 그 평생학습을 진행하면서 이제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지속적인 강사 그 평가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 과장님하고 그 전부터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눴지만 우리 학생들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좋겠다. 평일 같은 경우는 학업에 때문에 시간을 못 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주말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주말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도 한번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지도사에게 맡기지만 말고 우리 행정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청소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업무가 분리가 돼서 이제 지금 이제 다른 부서에서 이제 청소년 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 부서는 이제 교육 업무 차원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주말에 할 수 있는 그 교육 프로그램을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평생학습 관련된 그 제안을 좀 하나 더 드리고자 합니다. 그 양구에 그 유일한 그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그 방자수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 그 평생학습 방자를 개설을 안 하고 이분이 이제 사비를 들여가지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수강생들이 있다면은 그 올해 계획된 그 평생학습의 프로그램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 사항도 이제 지금 저희가 그 강사 모집 중에 있는데 네. 그 저희가 이제 두 가지로 다 이제 그 예전에는 저희가 군에서 계획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만 기본적인 거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제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든 강사가 이제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 제안한 거를 저희가 이제 받아들여서 공모를 해서 일정 수강생이 되면 저희가 프로그램 진행하는 그런 사업도 있어서 그런 거하고 좀 결부시켜서 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그 우리가 그 지켜야 할 그 문화이기 때문에 그 계속 계승하고 발전을 시켜야 할 그런 문화재 아니겠습니까? 그럼 적극적으로 그 강사님을 어떻게 보면 영입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 적극적인 참여를 좀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신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랄실 의원님 질의 추가됩니다. 네, 조던준 의원님 질의. 예, 조던준 의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제가 그 행감 때, 우리, 입시생들에게 그 전략적으로 그 쪽집게 강사 초빙해서 우리 군 입시생들이 좋은 대학교나 좋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건 여기 지금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지난해도 이제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저희가 여기 교육 지원 사업 중에 대학교 이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대학교 입시 지원 사업이. 예. 여기 보면은 입시 지원, 14조. 14쪽에 보면은 대학 입시 지원을 해서 그게 보시면 이제 일반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반고 대상으로 해서 진로 진학 상담과 자기소개서 컨설팅, 진학 캠프 등 이제 학교에서 저희가 각 계획을 하면 저희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데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교별로 4천만 원씩 별도 지원을 해서 그 학교에서 이제 의부 전문 기관과 이제 초청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다 맡기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도 개입해서 이게 정확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컨설팅만 해주고 이거 끝나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거 보면 아닙니다. 그 학교에서 1년 연중 1학년부터 3학년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 연중 이제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대학 입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밑에 대학 입시 설명회는 또 그거와는 별도로 양구군에서 1년에 2번 별도 입시 설명회와 또 거기 보면 이제 저기 그 그룹 이제 진학 그 상담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군 입시생들이 유능한 쪽집게 강사를 초빙에다가 전략적으로 그 좋은 대학교에 공부할 수 있는 열의를 갖고 있는 그 수능생들을 모아놓고 쪽집게 강의를 하는 거를 제가 주문을 한 건데, 그거 말씀하시는 거는 좀 내 취지하고 좀 틀린 것 같은데, 이 사항을 제가 좀 더 말씀드리자면 네. 저희가 이제 양구군에서 직접 그 쪽집게 강사를 해서 개인 그 어떤 입시 상담을 할 수가 없는 게, 입시 상담을 하려면 개인 이제 그 생기부라든가 이런 게 이제 모든 게 첨부시켜서 그 학생의 이제 모든 걸 기록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학교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좋아요. 예산은 좀 더 수반되더라도 우리 군 학생들이 좀 좋은 대학교 진학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19쪽에 이게 그러면 19쪽 군과 함께하는 평생학습은 우리가 그러면 군 간부들 컨설팅 교육을 해주는 건가요? 이제 그 군 간부 교육 및 컨설팅은 군에 대한 이제 평생학습에 대한 이제 군부대에도 이제 평생학습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그 어떤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 간부나 이런 분들이 이제 평생학습에 대한 어떤 기본 그 체계라든가 또 마인드라든가 이런 게 이제 대학 군 그 장병들에 대한 이제 평생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군 장병 대상으로 해서는 이제 그 평생학습 차원에서 이제 그 온라인 이제 강좌 이런 거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위탁을 주는 거죠? 위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위탁을 줘서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강사 지원은 이제 온라인 그 기반 교육이기 때문에 온라인 업체를 이제 연결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실익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준주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여림 의원님 제시기 바랍니다. 네, 우여림 의원입니다. 18쪽에 문해 학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문해사들이 그 가리키면서 이 책자로 해가지고 뭐 그림을 그렸거나 시를 썼거나 이런 거를 책자로 만든 게 있더라고요. 예, 그거를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정말 그분들이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거나 글을 쓰지 못해서 표현을 못했던 부분들을 쓰고 그리고 한 그거를 제가 책자를 보고 가슴이 굉장히 좀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에 사셨을 때에 그 힘들었던 그런 거를 이렇게 글로 쓰시고 이랬던 부분을 보고 참 이렇게 뭔가 마음이 진짜 이렇게 좀 짠한 그런 거, 또 이게 정말 문해 학당이라는 이것이 참 잘 생겼구나, 운영하는 게 참 좋은 방법이었구나라는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뭐 이제 우리 문해사들이 또 좀 봉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또 이렇게 이 교육을 가리켜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이해시키고 공부 가르치려고 그러면 많이 힘들죠, 그분들도.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복사를 하거나 이 공부 가르치는 내용을 이제 복사를 하거나 여러 장을 해서 또 어르신들을 나눠드리거나 할 때, 이 가정에는 그 복사기 이런 게 구비되어 있지 않는 이제 그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책을 그렇게 냈거나 또 복사를 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을 좀 어느 장소에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장소가 뭐 본인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마주누리 있죠. 명품관 옆에 게 마주누리, 그런 데라든가 뭐 이런 그런 쪽으로 좀 그렇게 한 군데를 좀 뭐 그렇다고 막 어느 방을 준비해 달라는 거는 아니고,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그런 책자 이런 것도 구비해 놓으면 좀 보고 좀 할 수도 있고, 또 뭐 복사기나 이런 거 해갖고도 좀 본인들이 뭘 이렇게 좀 출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준비를 해주시면은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이제 그런 이제 또 건의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문화복지 센터가 평생학습관으로 다 지정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모든 대부분의 이제 평생학습 강좌가 문화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1층에 아동 학습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 평생학습 관의 이제 일부인데 거기에 금년도에 신규 복사기를 임차를 해서 이미 비치를 해서 신년도에요? 예예 네네. 이미 비치를 해서 문화교사 분들이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해놨고 네. 또 이제 책 제작은 이제 저희가 자료를 제출 받아서 저희 군에서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책도 좀 어디다 비치를 해서 예예 그래도 이렇게 우리들이 또 이렇게 보면서 그런 또 애잔함이라든가 예. 그 문해교사들이 또 공부를 가르침으로 인해서 나이 드신 그 어르신들이 예. 이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이런 거를 또 우리가 좀 대중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같이 해주시면 예예 좋겠는데. 그렇게 비치해서 이제 네. 평생학습관이라든가 오시는 분들이 네. 또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문화복지센터 내에다가 그거는 그렇게 그런 또 예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 좀 세심하게 좀 배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권립센터가 지금 한 420여 평에서 지금 짓는데 우리 수군수군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동일한 필지에서 같이 사업이 진행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발주도 이제 올 5월 달에 한해서 하는 걸로 돼 있고. 네 양쪽이.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거를 발주하실 때 분리 발주랍니까? 통합 발주랍니까? 저희도 이제 같은 부지 내에서 이루어지고 또 공사 기간이라든가 모든 게 이제 같은 이제 어떤 일정을 가지고 이제 추진할 계획이 있는데 이제 어떤 회계 관련 이제 여건상 그걸 한 건으로 다 발주하기는 어려워서 발주는 이제 따로따로 할 계획인데 다만 진행은 같이 이제 어떤 한 이제 건물처럼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진행을 이제 업체와 이제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할. 지금 동당 이격거리가 얼마나 돼요? 네? 동당 이격거리가 얼마나 돼요? 동당 이격거리는 그게 4.3m, 네? 4.3m. 자, 4.3m인데 북한 커뮤니티 센터는 3층 건물에 지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죠? 지하가. 네, 네. 그럼 이쪽 건물은 지하가 다 비트를 쳐놓은 다음에 이 가족센터가 달라붙을 텐데, 예? 여긴 지하가 없단 말이지. 가족센터도 여기서 이제 표시는 1층, 2층 됐는데요. 같은 개념보다 이제 그 지하에 기계실 정도 들어갈 그거 정도는 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평에 어디 규층에 비트 하나 들어갈 거란 말이 조그맣게 하나 들어가면 이쪽에 터파기 해갖고서 할 때까지 이거 안 맞을 텐데. 분리박지하고 통합발주는 안 된다. 회계 관련 규정상 한 건에다가 이제 또 부처도 틀리고 사업의 부처도 틀리고 그래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이제 저희가 건물을 복합하고 가족센터하고는 이제 또 나중에 이제 한 건물처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브릿지를 연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연결 통로 좀 그렸습니까? 연결 통로 있어요? 저쪽 복합 쪽에서 이제 브릿지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연결 쪽에서는 통로를 해서. 사업 예산이 작아서 이제 하고 쪽 예산을 투자해서 그 연결 2층을 브릿지로 다 연결해서 그래서 거의 일체감 있게 지금 건물을 하려고 모든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리발주하게 되면 이게 업자도 틀리고 사업에 이게 건축이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은데 다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나? 예산이 전혀 틀려서 목이 틀려서 할 수 저희도 있다 많이 없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어요? 예, 많이 검토한 사항입니다만 그래서 일체감 있게 하려고 그래서 모든 설계 디자인이라든가 들어가는 자재라든가 이런 걸 거의 같은 어떤 패턴으로다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게 같이. 그 일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어떻든 간에 이거 한번 통합발주 분리발주가 통합발주가 되도록 한번 좀 생각견에 알아볼만 하면 좀 알아봐서 이거 내가 봐도 이 사업이 통합으로 돼야지 분리발주 해갖고는 4.3m, 4.4m 떨어진 옆에서 건물이 같이 쓴다는 거는 업자 같은 경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가족센터라고 해놨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앞마당에 놀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놀이터 있어요? 놀이터 없죠? 아이들 놀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어린이 놀이터 그런 개념은 들어가 있어요? 계획하진 근데 않습니다. 거기, 다만 거기 내가 보기엔 있어야 될 것 그 같아요. 건물 내부에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육아 공간이라든가 이제 공동 육아 나눔터라든가 또 돌봄센터 그다음에 이제 1층에 그 다목적 소통공원에서 가족이 이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은 건물 내부에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개 동이 지금 다 앞쪽에 길 인도 쪽으로 붙고 뒤쪽이 지금 주차장으로 쓰려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갑니까 계획이? 예, 그렇습니다. 네, 그 그 뒤쪽에는 이제 그 복합서부터 가족센터까지 주차장을 일체감 있게 같이 연결해서 같이 되고요. 네, 같이 뒤쪽으로. 도로도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같이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또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어린이 노릇 정도는 하나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사업 후에 검토를 하셔서 예, 예. 네, 한번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총치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월 24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74회 양구군의 임시의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